자,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시작하자. 2명 들어오겠지.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수학적 기납법 중단원 마무리를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수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이제 대단원 마무리 해서 수열 전반적인 대단원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1학기를 마무리 짓자.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래. 우리가 홀수번만 할게. 짝수번은 이제 개인적으로 풀어봐. 근데 짝수번 중에서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좀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은 좀 해줄게. 자, 그래서 보면 1번을 보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어.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이란 말이 없을 때 35, 29, 23, 17, 11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등차 수열이란 말이 없이 그냥 저 숫자만 나열돼 있을 때 얘는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1교시라 졸렸지. 없어. 자, 왜 없냐? 선생님이 계속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1, 2, 3, 4라고 해서 다음 숫자가 꼭 5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 왜냐? 일반항을 n-1, n-2, n-3, n-4에 플러스 n이라고 잡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항이 5가 아니게 되잖아. 이해되지? 그것처럼 여기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을 경우에는 얘가 꼭 등차 수열 마이너스 60 줄어드니까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 주는 이 힌트가 얼마나 강력한 힌트인지 알겠지? 중요한 힌트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1번은 A에는 첫째 항에 공차의 n-1 다시 얘기하면 41 빼기 6n 이구나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알겠지? 배터리가 나갔어? 자, 이해가 되지?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등비수열이니까 얘 일반항은 첫째 항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이거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선생님도 1교시라 목이 잠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수열 문제가 시작을 하는데 어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힌트를 주는 거라고. 반대로 지금 여기 딱 눈에 보이는 6번 같이 그냥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좀 많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구나. 우리한테 직접적인 어떤 힌트를 주는 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자. 우리가 첫째 항이 3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그러니까 일단 일반항부터 구해보면 37 빼기 이게 n이니까 41 빼기 4n이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어.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k는 1부터 30까지 a, k의 절대값을 더하지. 자, 얘는 좀 중요해. 알고 있어야 돼. 자, 절대값을 취한다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수열에 부호가 바뀌는 점이 있다는 거 알겠지? 지점. 그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 처음 배울 때도 막 그런 문제 있었잖아. 어떤 수열을 나타내고 다음 수열이 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가 더 응용된 거, 더 발전한 게 3번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할 거냐, AN이 부호가 바뀌는 곳을 찾아보니까 얘가 일단 양수일 때 보니까 4n이 이렇게 되니까 n이 10점 뭐 xx, 다시 해서 n이 10까지는 양수란 소리겠네. 근데 n이 11부터는 음수란 소리겠네. 그래서 보니까 A1 써보면은 37, A2 써보면은 33,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10번째가 되면은 여기다 10 넣은 거니까 1이 되겠지. A12 n에다 10 넣은 거니까 41 빼기 40해서 1이겠지. 아, 여기까지는 그러면 양수구나. 그리고 얘는 10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근데 이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3이겠지. 근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3이 되겠어? 이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 해주니까 마이너스 7인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7이 되겠지. 아, 그럼 3, 7 이렇게 해가지고 쭉 또 가겠구나. 근데 어디까지? 30번째 한까지라고 했으니까 3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41 빼기 120 해서 마이너스 79.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쭉 가다가 79까지 얘를 또 더하면 되겠구나. 20개를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럼 얘는 결국엔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써보면 이 앞에 이 부분만 조금 더해주면 얘는 총항이 10개 있으니까 5 곱하기 첫째 한 곱하기 마지막 한 곱하기 첫째 한. 그래서 38에다가 5 곱하니까 190 라고 해주면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얘 계산을 해주면 항이 총 20개니까 2분의 20해서 10 곱하기 첫째 항 마지막 항. 그럼 82에 10 곱하니까 820. 그래서 둘이 더해서 1012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어떤 시그마에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열이 부호가 바뀌는 이 지점, 여기를 기준으로 뭔가 문제를 응용했다는 소리 알겠지?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문제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돼. 아, 얘가 어떻게 바뀌는 게 있겠구나. 어떻게 뒤에서부터는 뭘 생각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5번도 보면 5번은 서로 다른 양수 A, B에 대해서 세수 A, 9,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아, 좋은 힌트가 좋네. 근데 3개야.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등차 중항이란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있는 거 2배, 9의 2배, 18은 A 더하기 B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두 번째로 3A, B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기도 3개니까 얘는 등비중항을 만족하겠구나. 그럼 가운데의 제곱, A제곱은 양 끝에 있는 것 곱한 거. 됐지?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세워주면 되겠네. A제곱은 B가 18 빼기 A니까 54 빼기 3A. 그러면 A제곱은 얘니까 6, 9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9거나 또는 A는 6인데 양수라고 주어졌으니까 A는 6이겠네. 그러면 둘이 더해서 18이니까 B는 12겠구나 라고 구해주면 되겠어? 됐지?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직접적으로 풀 건 아니고 얘만 좀 바라보자. 얘. 이런 형태가 가끔씩 나올 거야, 알겠지?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보자. 여기다 1 넣어주면 A1 더하기 A2라고 할 수 있겠어? 그치? 그 2 넣어주니까 A3 더하기 A4라고 할 수 있겠지? 3 넣어주면 A5 더하기 A6. 그럼 이렇게 쭉 넣어주면
A19 더하기 A20. 이해돼?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이렇게 막 번거롭게는 썼지만 다시 얘기하면 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쓰는 식을 대놓고 주어지면 너무 애들이 쉬워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얘가 20이 아니고 어떤 n까지라고 써져 있는 애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겠지. 이해해야 돼? 여기가 n이면 되잖아. n이 아니고 2n. 됐어? 자, 근데 이거 할 때, 뭔가 꼬였는데? 여기가 2n이 아니고 그냥 n이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가 뭘 꼭 생각해 줘야 되냐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만 이렇게 써져 있는 얘가 우리는 KNN부터 2분의 n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n이 홀수일 때는 이건 그럼 또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비슷한 얘기지만 얘가 n이 홀수일 때는 마지막 게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ak-1에 ak 얘들 시컨 다 더하고 마지막에 홀수 번째를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고마워.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더해주면 되냐? 여기까지 더한 게 an-1까지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이 2k가 얘면 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더하면 된다? 2분의 n-1까지만 더하면 된다라고 바꾸는 거 이해돼? 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우리한테 주어진 얘라는 거를 알았잖아 이제. 그럼 반대로 가서 어떻게 하는 애도 나올 수가 있단 거겠지. 근데 반대로 갈 땐 반드시 뭘 따져줘야 된다? 이 미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따져줘야 된다. 알겠지? 왜냐? 홀수일 때는 맨 마지막 게 두 개씩 안 묶이기 때문에 따로 해줘야 돼서. 됐어? 이거? 됐니? 자, 7번 문제 보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계산하면 돼. 그래서 얘 공비를 R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는 AN이 R의 n-1제곱이다 해도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다시 쓰면 K는 1부터 M까지 여기 R에 여기다가 2K-를 넣은 거니까 R에 2K-2가 될 거고 얘는 2로 묶으면 R제곱에 K-1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됐어?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R제곱을 공비로 가지면서 첫째 항이 1인 이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됐지? 그럼 이 식이 341이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얘를 보면 쟤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여기 n에다가 2k를 넣어주니까 R에 2k-1제곱이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째 항이 여기다 1 넣어주니까 R이네. 그리고
R의 제곱을 공비로 갖는 이런 애겠네.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첫째 항에 R의 제곱에 N제곱에 빼기 1, 얘가 682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어. 여기까지는 다들 할 수 있겠지? 단순 계산이니까 공식만 외워가지고 쓰면 되는 계산이지. 다른 친구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341이니까 걔가 여기 똑같이 있네. 그래서 341 R이 682니까 R은 2구나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구한 2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3분의 4의 m제곱 빼기 1이 3, 4, 1이고 3 곱하니까 1023. 그럼 1 넘어가니까 1024. 그럼 4의 m제곱이 1024니까 1024는 2의 10제곱이지? 그래서 m은 5다 라고 구하면 되겠지. 됐지? 자, 8번 조금 보자. 8번은 사실 얘는 약간 내신용 문제? 옛날 그 개념원리? 센?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던 그런 유형인데 좀 봐보자. 자, 문제에 써져 있는 게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를 더했느냐? 또 시그마를 더했어. 그래서 봤더니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보자.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IK야. 자, 그럼 여기서 미지수는 뭐고 상수는 뭐일까?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시그마 수열의 합 처음 배울 때 강조했었어. 여기서 미지수는 뭘까? K? 노노? I? 자, I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라 했냐, 여기에 이 써져 있는 얘가 우리는 미지수로 생각하겠다고 지정하는 거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K는 뭐다? 상수라고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상수는 앞으로 빼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K의 시그마 K, I는 1부터 K까지 I라고 해도 되겠어? 그럼 얘는 K의 시그마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얘라고 하면 되겠어? 이해가 돼?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얘겠지? 자, 이렇게 된 애를 이제 마지막에 이거를 씌우자고.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얘 해주자고. 이해가 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에서 나오면, 자, 시그마 여기에서는 K를 미지수로 보자는 거야. 그 여기서는 I를 미지수로 보자는 거야. 다시 해서 시그마 밑에 K는 I는 N은 할 때 그 걔네들을 미지수 보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상수 취급해 주자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자, 9번 문제도 보자. 9번 문제도 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건데, 자, 우리가 시그마 공식은 몇 개 있다고 했지?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 몇 개 있다고 했을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그치? 4개 있다라고 했었어. 그럼 그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그마들은 어떻게? 1, 2, 3, 4 이렇게 넣어가지고 접근하자고 했었지. 기억나지? 근데 그걸 넣으면서 접근을 하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지금 이 로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개의 공식이 아니지. 그 4개는 K, K제곱,
K세제곱 그리고 등비수열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좋냐? 얘는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바꿔주면 좋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로그 2에 K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겠어? 됐어? 자, 그러면 로그에서 나누기는 빼기로 바꿀 수가 있지. 우리가 원하는 이 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에 K 플러스 1에 빼기 로그 2에 K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꾼 이 식을 우리는 1부터 n까지 더해주면 되겠구나.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개를 쓰자고 했냐면 우리가 나열한 모든 항에서 하나씩 지워질 때까지 나열하면 패턴이 보인다고 했어. 이게 무슨 얘기였냐? 1 넣어주니까 로그 2에 2 빼기 로그 2에 1이네. 여기까지 있으면 당연히 지워지는 애가 없겠지. 자, 플러스 2 넣어주니까 로그 2에 3 빼기 로그 2에 2네. 여기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패턴이 보이네. 얘랑 얘가 지워지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맨 앞에 항에서는 뒤에 로그 2에 1도 0이니까 지워지겠고 우리가 맨 마지막 항에 앞에 게 남겠구나. 그러니까 얘 결과값은 맨 마지막 항에 앞에 거인 로그 2에 n 플러스 1이겠구나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치? 계속 얘기하던 게 그거지. 우리가 패턴을 파악해야 되는데 걔들 다 나열할 거면 언제까지? 우리가 나열한 모든 항에서 하나씩 지워질 때까지. 자, 그러면 얘가 7이라는 얘기니까 n 플러스 1이 2의 7제곱 다시 해서 128이네. 그러면 얘는 127이겠네. 됐지? 자, 11번 보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대놓고 물어보지. 알파점화식을.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이 21이고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플러스 2를 만족하는 이런 점화식을 갖고 있는 어떤 수열이 A5를 구하지. 됐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알파 점화식이라는 게 교육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엄청 큰 값을 요구하지는 못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나와봤자 A5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이 정도만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이왕이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구해보자라고. 자, 어떻게 하자고 했냐? 이거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an 플러스 1 앞에 있는 숫자와 an 앞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일단은 알파부터 생성하자고 했어. 그래서 an 플러스 1 앞에 1이 있으니까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이게 앞에 1 있다고 생각하고 는 an 앞엔 3분의 1이 있으니까 얘라고 쓰자라고 했었지. 다들 기억나?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저 식이랑 같아지는 알파 값을 찾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가 2가 되는 여기 2니까 알파 값을 찾아보면 알파가 3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an 플러스 1 빼기 3은 3분의 1에 an 빼기 3 이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 같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됐어? 응.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자고 했냐. 이 an-3을 bn이라고 생각한다면 an 플러스 1 빼기 3은 b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bn 플러스 1은 3분의 1에 bn이겠구나. 그럼 다시 얘기하면 bn은
B1이 A1 빼기 3이네. 근데 A1이 21이니까 18을 첫째 항으로 가지면서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됐었지. 자, 그러면 AN은 원래 BN이 AN 빼기 3이었으니까 AN은 3 플러스 A구나 라고 구하면 되겠어. 아, 왜 이렇게 오늘 날이 꾸리꾸리해서 그런가?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이해돼? 또 다른 친구들은?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5 넣어주면 되겠지. 5 넣어주니까 A5는 3 더하기 18에 3분의 1의 4제곱이니까 81분의 1 돼서 9분의 1에 3 더하니까 9분의 28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지? 자, 이거를 A1 넣고 A2 넣고 A3 넣고 A5 넣고 이러면 좀 귀찮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반항은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알파점화식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기억을 해두자고 했어. 왜냐하면 너네한테 자주 나오니까. 이해돼? 서술형으로 나올 때 노가다도 풀어도 돼. 그리고 지금 교육청 지금 교과서의 의도는 노가다도 풀라는 문제야 사실은.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교과서에 이 알파점화식이라는 게 아예 빠졌거든. 근데 계속 내고 있어. 왜냐, A5까지는 몇 번 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직접 해보라 이거지. 근데 이왕이면 노가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넣다 보면은 계산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 특히 얘는 계속 통분을 해줘야 되잖아. 계산하고 통분, 계산하고 통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 됐어? 자, 그래서 오늘 12번까지만 하고 끝낼까? 자, 12번만 보자. 자,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지. 그때 an 플러스가 an 사이의 관계식을 찾지. 자, 보자. 우리가 일단은 이 n명의 학생을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뭔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거는 너네 3학년 때 확통 배우면 아마 배울 거야. 근데 지금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하기보다는 한번 유추 정도만 관계식만 찾아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1이 되려면 무슨 얘기냐면 n 플러스 1명의 학생을 두 조로 만든다는 거겠지. 됐어? 그러면 an이란 거는 이미 n명을 두 개의 조로 만들었겠지. 됐지? 자, 그럼 우리가 n명을 두 개의 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총 합쳐서 n명이야. 그때 n 플러스 1명이 되면서 우리는 한 명이 여기 추가됐잖아. 맞아? 그럼 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조는 몇 가지야? 얘들아? 두 조가 될 거니까. 좀 내가 한 말 이해되니? 우리가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만들 때의 경우의 수를 a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AN과 AN 플러스 1 간의 관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AN이란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미 총 N명을 두 개의 조로 이렇게 1번 1조, 2조로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 됐지? 자, 그때 우리가 N 플러스 1명이 되면서 새로운 한 명이 추가가 됐어. 그럼 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조는 1조 또는 2조겠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응. 그래서 AN 플러스 1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두 개의 조에다가 이 추가된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를 곱해주면 되겠어? 이해가 돼? 근데 극단적으로 우리 전학을 갔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미 그 반의 친구들은 다 합쳐져 있어. 다 친해. 근데 내가 전학을 왔어. 그러면 물론 금방 친해지겠지만 그 친해지기 전까지는 이미 친한 이 다수 대 한 명이라는 또 관계가 생기겠지. 천하가 오자 봐야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 n명이 한 개의 조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앉아서 그러면 이제 새로 추가된 한 명이 자기 혼자 2조를 만드는 거지. 이해가 돼? 이렇게도 경우가 가능하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줄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봤더니 어때? 또 알파 점화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화식, 수학적 정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알파 점화식이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얘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너네가 당장 우리가 볼 기말고사를 떠나서 수능까지 이렇게 길게 본다라면.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6월 17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13번부터 또 몇 문제 안 남았어. 13번 그리고 여기 서술형은 다 풀게. 우리 서술형 문제는 좀 난이도도 있단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지을게. 다들 고생 많았어 얘들아.